이번에는 컨스트럭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툴셋에 보면 컨스트럭션 도구는 총 6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줄자 도구, 테이프 메쉬라고 해서 거리를 재거나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길이 측정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생성 또는 스케일 조절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디멘전 툴입니다. 디멘전 툴은 공간의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덕터 명령어입니다. 각도기로서 각도를 잴 때 가이드라인, 각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텍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는 텍스트가 아니라요, 각주, 주석을 달아주는, 설명 구문을 달아주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엑시스입니다. 엑시스는 화면의 축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엑시스는 꼭 주의 깊게 알아두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3D 텍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3D 텍스트가 실제적으로 스케치업에서 글자를 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원점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에 점 찍고 1000, 1000 엔터를 쳐 주십시오. 푸시풀 명령어를 이용 면을 잡고 위로 올릴 때 500 엔터. 그러면 1000에 500짜리인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바 선택.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셀렉션 툴로 바뀌실 거고요. 물체를 드래그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3풀 클릭,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하셔서 3풀 클릭으로 한 번에 그려진 물체는 전체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Make Group 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그룹핑이 될 거고요. 그룹핑 된 데서부터 그림을 그리려면 테이퍼 메셔, 그래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 내가 여기서부터 얼마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퍼 메셔가 밑에 아이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나오실 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점점점 모양이, 이때 눌러서 움직이시면, 자, 이때 제가 앞으로 800 엔터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800만큼 간격이 떨어진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테이퍼 메셔. 점에서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뽑고요. 선, 엣지들, 모서리들에서 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때 700 엔터. 그러면 100이라는 여분이 남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기존에 뽑혀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이드라인은 안 잡히고 이 가이드라인은 잡힐 텐데요. 수평선으로 뽑으시려면 X축에서 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또는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이때 얼마? 다시 100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mm만큼 떨어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렉탱글 명령어 선택 찍고 다시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둥에 베이스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푸시풀을 이용해서 면 잡아서 올릴 때 같은 선상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높이 같은 선상까지 올려주시면 같은 선상에 높이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테이퍼 메셔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요, 일반적으로 굳이 엣지, 이런 모서리들 또는 축에서 뽑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드로잉, 그림을 그리셔도 뽑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위치에서는 무한대의 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만 하나 그려주고 말 거고요. 자, 어떤 위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선, 어떤 위치에서는 무한대가 아닌 선, 또는 어떤 위치에서는 이렇게 거리만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무한대의 선이 나오냐면 엣지, 모서리들에 갖다 물리는 경우에는 잡혀져서 이렇게 물려지는 경우에는요, 무한대의 선들이 나오고요. 그게 아닌 임의의 점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 경우는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우는 방식은 선택, 키보드에 딜레이트, 파란색으로 되는 게 보실 거고요. 그랬을 때 딜레이트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랬을 때 문제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겹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풀다운 메뉴에 에디트에 보시면 딜레이트 가이드 라는 가이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가이드 지우기라는 뜻으로요. 딜레이트 가이드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화면에 깨끗이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딜레이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는 그룹을 지어서 모델링을 했고요. 옆에 있는 이 기둥은 그룹을 짓지 않고 아직 그룹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제가 이때 가이드라인을 하나 뽑았고요. 이런 식으로 셀렉트 투 선택, 얘를 그룹을 짓기 위해서 3풀 클릭을 하면 원래 그려진 물체만 잡히는데요. 혹시라도 선택을 하실 때 드래그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이크 그룹으로 묶어버리시면 움직이시면 가이드라인도 같이 잡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때 가이드라인을 지우게 되면 물체도 같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우는 방법은 그룹 오픈,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더 편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룹 오픈 후 그룹을 열어서 지우는 방법보다는 에디트 메뉴에 딜레이트 가이드를 이용하면 그룹이 되어져 있든 되어져 있지 않든 모든 화면에 그려져 있는 가이드는 지우겠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작업 시에 꼭 남겨두셔야 되는 가이드가 존재한다면 쓰기가 매우 불편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딜레이트 가이드를 이용 깨끗이 가이드라인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테이퍼 메셔 툴은 거리를 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1000짜리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는 가이드라인을 생성하고 이런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스케일의 기능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물체는 1000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에서 오셔서 점까지가 1000. 이때 마우스를 일단 찍어 놓고요. 이때 보시면 위에 메셔먼트 창이 보이실 텐데요. 절대 마우스 띄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으신 상태에서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이라고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원합니까? 리절트 모델링. 다시 모델링을 재확인할 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리사이즈. 다시 사이즈를 변경시킬 거냐고 물어볼 거고요. 이때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체 전체를 지웠고요. 렉탱글 명령어 선택 1000, 1000 엔터, 푸시풀을 이용해서 500 엔터,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 옆에다가 제가 임의의 500에 500짜리 사각형, 푸시풀을 이용해서 500짜리 하나 더, 얘도 3풀 클릭 메이크 그룹.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테이퍼 메셔로 얘가 1000이었습니다. 길이를. 이 길이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리사이즈라고 해서 100으로 바뀌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Z 하시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여시고요. 얘만 트리플 클릭. 이때 다시 한번 잡아서 줄이실 때 100으로. 그러면 이 물체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룹마다의 따로따로 스케일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줄이는 방식을 쓴 이유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인치나 피트로 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서 작업하실 때, 즉 크기가 저희는 밀리미터 환경을 쓰는데 밀리미터가 아닌 인치나 피트에서 작업되어 있는 것들, 또는 3D 프린터로 작업하기 위해서 그려진 오브젝트를 줄일 때 전체를 한 번에 줄이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줄자에 있는 스케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물체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dimension이라는 명령어를 해보겠습니다. dimension이라는 명령어는 치수 쓰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탱글 명령어 선택하시고요. 아무 점이나 찍고 움직이실 때 1000,500 엔터. 직사각형이 그려지셨을 거고요. 푸시프를 이용하셔서 위로 700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높이를 700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dimension, 치수 쓰기, 점 잡고 점 잡아서 이쪽의 거리는 1000짜리. 다시 dimens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0.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을 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반지름 500짜리를 그렸고요. 이때 디멘전을 쓰시면 전체 지름, 다이나메트릭으로 전체 지름값으로 화면에 표기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푸시풀로 크기를 바꾸시면 늘어나는 만큼 같이 치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치수를 강제적으로, 눈금자를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를 깨서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임의의 숫자 1000으로. 그러면 1000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적으로 강제로 깨서 치수를 바꿨기 때문에 줄이거나 늘렸을 때 치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치수를 강제적으로 깨서,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깨서 치수를 바꾸는 방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강제적으로 바꾸게 되시면 나중에 치수가 변동되는 게 도면상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실 때도 불편한 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치수를 강제로 깨서 임의로 조정하시는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디멘전은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그려진 모든 물체는 지우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테이프 툴을 이용해서 줄자 도구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프로젝터라는 툴입니다. 프로젝터라는 툴은 각도기, 마찬가지로 메셔먼트처럼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데 돌아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프로젝터를 켜서요. 각도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방향, 그래서 돌아가는 각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앵글 나오기 때문에 15면 15, 이런 식으로 무한대의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이퍼 툴과 그 다음에 프로젝터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 무한대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하실 툴은 텍스트라는 툴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 선택, 그림 그리실 때 1000 콤마 1000 엔터, 푸시프를 이용해서 면 잡아서 500 엔터. 자,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온페이스, 면 위에 올라갔니 엣지에 올라갔냐에 따라서 글자들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엣지에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그 엣지에 대한 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설명 구문, 엔터를 치시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구문들 또는 면적, 물론 면적도 보이지만 면적에 대한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주석 또는 각주 달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그룹 서로 팀 작업을 작업하실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델링을 했어.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여기부터 해줘야 돼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 구문을 달아놓고 보내셔도 됩니다. 자,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는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엑스스라는 툴입니다. 엑스스 툴은 축을 변경시켜주는 툴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렉탱글러 임의의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각형을 로테이트로 돌릴 거고요. 화면의 각도가 이 각도. 그래서 얘를 무브 툴을 이용해서 탑뷰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할 때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할 건데 지금 보이시는 요 사선면, 요 사선과 동일한 선상으로 계속 오브젝트를 그리고 싶은데 그리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각도기를 그려 놓고요. 가상에. 그리고 나서 무브로 이동을 하실 때 이 선을 타고 가면 이동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쓰면 계속 작업할 때마다 불편하게 모든 각도, 돌아가는 각도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만약에 제가 탑뷰 포트에서 보실 때 측면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어도 측면으로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 X축과 Y축은 고정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엑스스라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엑스스 명령어 선택. 그러면 화면에서 원점을 어디에다가 맞출래? 첫 번째는 원점의 위치입니다. 저는 원점의 위치를 여기다 두고요. X방향,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X축이 X방향이 여기. 그 다음에 Y방향은 그냥 이쪽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X, Y에 따라서 축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로잉을 하실 때도 이제는 휘어서 드로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엑스스는 사용자가 편하신 대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중으로 밑으로 옆면에서 볼 때 이렇게 공중으로 띄울 거야 라고 하시면 공중으로 띄어져서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자, 그려진 애를 다시 이 그려진 축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싶다면 축에서 축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리셋, 세 번째 리셋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즉 돌아간 축의 형태를 초기화 시키겠다라는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일 때 쓰고 싶은 방향이 있으시다면 얼라인 뷰, 눈에 보이는 대로 축을 맞춰주겠다라고 화면에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실 게 리셋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의 축을 잡아놓고 그 축에 맞춰서 작업 후 리셋 시키는 방법은 꼭 사용자가 알아두셔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3D 텍스트입니다. 실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쓰여지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이 대화창이 나오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명칭을 쓰시고요. 저는 스케치업이라는 명칭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어떤 폰트로 쓰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는 창이 있으실 겁니다. 폰트체에 따라서 레귤러 체냐, 볼드 체냐 이런 체들도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돈의 기능이 왼쪽 쓰기냐, 가운데 쓰기냐, 오른쪽 쓰기냐 역시도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 높이.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이 하이는요, 높이가 아니라 글자의 전체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200짜리를 제가 썼고요. 스케치업이라는 건 복사를 해놓고 제가 플레이스로 써보겠습니다. 200으로 쓰여진 글자고요. 스케치업 요번엔 400으로 쓰여진 글자입니다. 자, 2배가 더 커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텍스트의 하이는 전체 글자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면 채우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면 채우기가 되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필 안에 색 채우기, 즉 면 채우기 작업을 하겠다라는 옵션이 체킹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킹을 꺼버리시고 누르시면 선의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의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는 나중에 팔로우 미를 이용해서 돌리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클이라는 명령어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그렸고요. 그래서 팔로우 미로 찍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 미를 쓰기 위해서 선만 가져갈 때 작업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필을 껐더니 뒤에 있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는 활성화 안 될 거고요. 속 채우기를 켜주면 익스트루드라는 명령 활성화가 돼서 높이, 이제는 높이 값입니다. 높이를 부여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때 주시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방법들 전부 다 사용이 다 편하긴 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글자들이 전부 다 그룹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그래서 면 채우기만 되어져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그룹 여신 상태에서 푸시풀로 글자들의 높낮이를 일일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실 때는 아까처럼 높이를 주시는 거고요. 높이 들어간 애를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로 다시 높낮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있는 이거는 필을 껐을 때, 속 채우기를 껐을 때 물체인데요. 오픈으로 더블 클릭으로 여신 상태에서 라인으로 한 번만 더 그리기를 해주시면 필 채우기, 앞부분에 속 채우기가 돼서 다시 면이 메꿔짐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도, 높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비어 있다고 해서, 속이 비어 있다고 해서요,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라인이라는 명령어로 같은 위치에 선을 한번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가 한 번에 그려진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 부분에 안쪽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안쪽 면도 선을 한번 그려주시면 이 부분만 잡혀서 딜레이트로 삭제를 하시고 푸시풀로 올리시면 충분히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D 텍스트 역시도 많은 방법으로 모델링들을 변경시키시면서 확인을 하셔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